네 여러분 귀엽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혼자서 캠핑 가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자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큰 냄비도 필요하지만 이 1인용 뭔가 식기들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간편쿡 미니 화로 세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1인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자취했을 때 자취가 혼자 사는 거지만 네. 사실 거기에 이성 친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성 친구가 왔을 때 물론 뭐 여러분 아닙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집에서 뭘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배달시키거나 집에서 먹어야 돼. 왜 밖에서 먹기 힘들어? 사실 좀 뭔가 좀 배달 음식을 이렇게 깔아놓고 먹으면 좀 사실 약간 좀 무드가 안 나요. 모양 빠지지. 모양 빠지지. 그래도 좀 정성을 들여야. 이런 데다가 던 다음에 여기다 올려놓고 뭐 여기 고체 연료 있어요. 고체 연료가 있어요. 이러면 딱딱만한 불 붙여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바로 이제 끝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예, 미니 예. 화로, 그다음에 여기 그릴팬 있고요, 전골 냄비 있고, 가마솥. 이게 세트야. 이렇게 되면 전도율도 높고, 그다음에 보존율도 높기 때문에 분위기 살리는데도 좋고, 그다음에 꼭 이성 친구가 오지 않고 본인 혼자 드셔도 맞아. 기왕이면 좀 제대로 해서 먹자. 맞아. 개인적으로 뭐 SNS에 올리는 분들 이런 분들도 기왕 이런 거 있으면 폼나잖아요. 그렇지. 맛있게 먹는 게 좋은 거거든. 네네. 보기 좋아야 먹기도 좋고. 예. 그리고 이거 프라이팬으로 가스레인지에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그냥 그 버너에 올리고 쓸 수 있어. 예. 아 내가 자취할 때 이런 아이템 있었으면은 아씨 여자친구가 달라졌을 텐데 후회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간편쿡 미니 화로 세트로 맛있게 분위기 있게 음식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유가 졌는데 셰필드에게 졌습니다. 셰필드는 이번 시즌 뉴캐슬에게 1승 말고는 한 번도 어떤 팀도 이긴 적이 없는 팀인데 맨유가 진짜 그 이전의 패배가 아스날한테 진 그 경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아스날은 완전 거기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가던 팀이었거든요. 요즘에 아스날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렇죠. 근데 뜬금없이 잡혔어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중계 예고를 하잖아요. 경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맨유 셰필드 경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버튼 레스터 경기도 있었고. 에버튼 레스터 그쵸. 경기, 형철이는 저도 에버튼 그치, 레스터 그치. 경기를 어. 했고, 그리고 맨유 셰필드 경기도 있었고, 이 첼시와 울버햄튼의 향후 일정을 보는데 거기에 셰필드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셰필드 경기는 아마 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셰필드가 이겼습니다. 맞아요. 한가하네. 네. 그리고 이날 셰필드가 좀 집중력을 많이 잘 발휘하면서 경기도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맨유 팬들은 약간 그 이전에 솔샤르에 대해서 이제 믿고 가는 감독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거 뭐 문제 없겠지. 그리고 이 경기가 경기 결과에 따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약간 소수인 것 같고 대다수의 의견은 그러니까 솔샤르 약간 불안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존나 결과론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솔샤르에 대해서 야 솔샤르 이제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맨유 팬분들은 아니다. 솔직히 약간 불안하다. 특히나 솔샤르 특유의 어떤 이 교체 카드에 대한 좀 뻣뻣함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아직은 지금 전체적으로 리그가 혼전이니까 이런 거지 한 두어 경기 진다? 그러면 바로 얘기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단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의견에서도 보태는 게 맨유 이길 때마다 다 좋은데 선수 기용 그리고 몇몇 선수의 폼 저하 맞아요. 그런데도 라인업에 변화가 없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쌓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치, 이렇게 걱정했던 걱정했던 분이 분들이 많아요. 많았죠. 이게 결국 좀 터졌다고 보는 시선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찬우 형이 SL에서 자주 하는 것처럼 그 소재를 항상 정하거든요. 그러면 찬우 형이 만약 이 경기를 리뷰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위기의 시작이냐 아니면 뭐 잠깐의 흔들림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명언 제조인가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명언 제조긴 너죠. 네. 그래서 영종이 요즘에 그거를 좀 비슷하게 차용을 해갖고 소재를 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빌바오가 이겼을 때 마르셀리노에겐 박수를 주심에겐 뻑큐를 이런 거 하거든요. 노인분들 특징입니다. 네. 뭘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영종 달리기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터질 게 터진 것이냐 아니면 잠깐인 것이냐. 그렇죠. 다각도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일단 기록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13경기 무패가 끝났습니다. 14경기 만에 패배고 마지막 패배가 이제 11월 2일 홈 아스날전이었죠.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 이 패배가 유독 아쉬운 이유는 맨시티한테 뺏겼던 1위 자리 탈환을 그렇지. 노릴 수 있었는데 이제 맨시티가 그냥 1위예요. 이제 그냥 1위가 그냥 됐어요. 1위입니다. 예, 맨유가 또 한 경기 더 치렀는데 그만큼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됐고 셰필드는 이날 엄연히 말해서 주전들이 대거 빠졌어요. 맥버니아 같은 선수들은 지금 부상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계속 못 나오죠. 그리고 왼쪽 윙백에 오코넬은 스토퍼 자리에서 거의 시즌 아웃급 부상이고 엔다 스티븐스도 부상이고 여기에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오스본도 부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날 나왔던 선수가 킨 브라이언 96년생의 어린 선수인데 리그 4번째 출전이었고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 동갑이네요. 친구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브라이언의 이런 활약까지 셰필드가 주전이 아니었던 컨디션임을 생각하면 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패배였죠. 그래서 경기를 놓고 봤을 때 맨유한테 이 패배에서 뭔가 신경 쓰였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약간 판정에 대한 아쉬움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득점점에서 이제 데헤아가 밀린 건데. 그 빌리 샤프에게. 예.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얘기가 나왔던 거는 골망이 한번 흔들린 적이 있어요. 셰필드의 골망이. 근데 그때 골키퍼 차징 때문에 캔슬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봐야 되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민 거 아니냐, 밀린 거 아니냐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데아가 그때 공을 100% 캐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밀린 게 바뀌는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딱 골 취소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거라고 보고 저는 주관적으로 그건 첫 번째 셰필드의 골 장면은 골 취소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파울이다. 네, 왜냐면 빌리 샤프가 뭔가 본인이 의도성을 가졌건 아니건 떠나서 미는 동작 자체에서 데헤아의 다음 플레이를 어렵게 만드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죠. 방해는 했다. 네, 그 푸싱에 있어서 그냥 푸싱 파울 정도를 불어줄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근데 이건 엄연히 해석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충분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죠. 솔샤르도 그래서 경기 후에 그거 파울이었다. 원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맞아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도 좀 기억에 나고요. 근데 이런 논란도 물론 있긴 한데 이 영상에서는 어디까지나 맨유의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점까지 결부해서 팀 내부적인 이야기만 좀 다룰 것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주심 중에 애킨슨이 건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김친구, 케빈 프렌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경기 주심이 피터 뱅크스 김은행 씨입니다. 이 새끼도 존나 문제 많은 새끼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 경기 말고 뭐 맡았었죠? 뭐 했어? 되게 최근 경기 하나 맡았었는데 그때도 이상했어. 이제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막 주원이 형이 형한테 은행 새끼가 뭐야? 그래. 막 그냥 뱅크라서 그냥 제가 김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김이냐?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은행 씨. 근데 이응이잖아요. 박은행 씨 정도도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박은행 씨. 그렇습니다. 유망주죠 지금. 네, 유망주예요. 올라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미 탈유망주의 어떤 그 활약을 보여주는 이제 쿠트, 데이비드 쿠트 이런 새끼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패배의 이유들을 좀 찾아봤는데 요즘 경기들 그리고 이날 셰필드의 패배의 단연코 넘버원 원인은 앙토니 마샬입니다. 저는 전반전에는 조금 괜찮게 봤어요. 그래도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후반 들어서 여실히 진짜 주전으로 쓰면 안 된다. 특히나 두 번째 실점의 이 빌미는 이 친구가 제공했습니다. 볼을 뺏기고 그리고 본인이 복귀를 안 했어요. 보고 있어요. 아니 그 실장 장면 다시 보면은 뒷짐을 있더라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 열중쇼를 했다는 건 보통 이제 핸드볼 파울을 아마 본인은 생각을 했을 텐데 누가 봐도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가 그 수산시장에 가면 그 횟감이나 갑각류 때 개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죠. 이거 살수율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야. 제가 나간 새끼죠. 제가 이 경기를 사실 생방송으로 보진 못했어요. 동시간대 다른 경기가 그렇죠. 있었으니까. 근데 아마 셰필드 두 번째 골이 터진 타이밍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40분쯤 됐을 겁니다. 6시 40분이면 진짜 가락시장에서 시장 많이 오시지. 물건 사시는 분들이 그럼. 이렇게 자세 취하거든요. 맞아요. 마샬이 영국에서 그 자세 그대로 취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마샬이 12월 말에 잠깐 반짝해서 3경기 2골과 4개 도움을 몰아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공식전 10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솔샤르 감독은 최근 경기들에서 마샬을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발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우드를 빼고 교체를 할 때 왜 마샬을 빼지 않냐? 그것도 이제 팬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렇죠. 저는 뭐 항상 얘기했지만 이 새끼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새끼 분명히 잘한 경기 있어요. 한두 경기 또 잘합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근데 이거 맛도 속이다. 마샬한테 또 속냐? 안 돼. 네. 세호 말고도 마샬한테도 속으면 안 된다. 폭바랑은 또 다른 종류야. 왜냐하면 잘 됐을 때 보여준 그 어떤 천장이나 위라는 게 폭바랑 마샬은 천지 차이란 말이야. 나는 이렇게 딱 보면 이 수비복귀 안 하고
그리고 되게 볼 뺏겼을 때 약간 설렁설렁하는 거 있죠. 와 진짜 내 맨유 팬이잖아요. 존나 욕하죠. 존나 패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이 성향이 생각보다 진짜 잘 안 바뀌어요. 이런 게 진짜 잘 안 바뀌어요. 그건 본인의 어떤 태도나 적극성, 네. 집중력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시아를 대신해서 쓸 자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10경기들 중에서 한 경기는 떠나서 절반 정도는 후안 마타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안 마타가 일단 아무리 이 선수가 지금 킥력이 좀 떨어지고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기동력이 저하가 되어도 움직임이 노련한 선수예요. 그리고 브루노랑 같이 있을 때 물론 브루노가 네. 최근에 좀 지친 기색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마타도 볼 잘 차던 선수 아니야. 그럼요. 그런 게 가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지치긴 했지만 본인이 원투 주고 받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지 그렇지. 그래야 부담이 덜어지고 그렇죠.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마타를 마시아 대신에 쓰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의아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대체 자원이 없는 게 아닌 게 12월에 맨유가 잘 나갈 때 보면 포그바를 왼쪽 윙처럼 써서 맞아요. 왼쪽 메잘라 하프윙 윙 약간 중앙과 측면 사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역할을 부여했었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포그바를 올려 세워서 마시아 대신에 카바니를 최전방에 세우던지 아니면 최근에 우그바도 썼었어. 그렇죠. 그럼 리버풀 좌우 전에. 레시포드 우그바 이런 식으로 가도 되거든. 그렇게 가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은 분명히 있는데 솔샤리가 지속적으로 마시아를 고집한 건 틀림없이 좋지 않은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봐야겠고요. 그리고 셰필드전에서는 결국 좀 페인이 되었던 두 선수가 있습니다. 마티치와 티앙제브. 맞아요. 마티치의 경우에는 결국 또 문제가 되었던 건 마티치와 포그바의 삼성 기용이었어요. 마티치가 이 아저씨가 많이 늙었어. 네. 근데 참 이게 좀 그래요. 저는 이게 마티치한테 저는 이제는 많은 걸 기대할 수 기대하면 안 없다고 돼. 보거든요. 근데 어째 나오긴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노쇠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쇠화가 진행되면서 드러날 수 있는 좀 자연스러운 문제점도 있죠. 뭐 그쵸. 기동력이 떨어진다든지 활동량 줄어드는 사실 뭐 부스케츠도 이거 똑같이 겪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솔샤를 만약에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야 그럼 이 경기에서 이런 로테이션 돌리지 그럼 언제 돌리냐. 지금 일정도 빡빡한데. 근데 제가 후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로테이션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결과입니다. 그렇죠. 결과 안 나오죠? 그러면 너 실수한 거라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축구는 어쨌든 결과기 결과적인 때문에. 스포츠예요. 네. 베니테스도 예전에 로테이션 돌렸을 때 결국 그래. 결과 안 좋아서 욕 엄청 그럼 욕 먹었거든요.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어쨌든. 네. 그러니까 지금 마시아를 얘기한 것도 마티치를 얘기한 것도 이 선수들의 폼도 폼이지만 지속적으로 이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거나 기용된 결과가 좋지 않은 솔샤르에 대한 비판의 좀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티치와 포그바의 삼선 조합은 항상 마티치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기 때문에 포그바만 중앙에 덩그러니 남는데 이러면 포그바한테 제약도 생길 뿐더러 압박을 받았을 때 포그바는 본인이 볼을 운반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죠. 볼을 끌다가 뺏기는 빈도까지 발생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마티치는 마티치 나름대로 뒤에 머물게 되면 기동력이 떨어져서 수비 커버가 안 되거니와 왼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선수예요. 맞아요. 이거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그래서 압박을 받았을 때 왼발로 볼을 갖다 들여다 보니까 거기서 템포가 늦어지고 이러면 후방 빌드업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이 좋지 않음에도 또 한 번 마티치와 포그바의 삼선조합을 구성했다는 거. 그리고 이 조합을 빨리 깨트렸어야 되는데 전반전이 끝나고도 교체를 안 했잖아요. 맞아. 결정적으로 이거는 솔샤리의 문제라고 좀 봐야 되겠고 티앙제브의 기용은 저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바이의 부상 그리고 린델로프가 왜 안 나왔냐 하는데 린델로프가 레스터전에 허리 쪽 부상을 당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솔샤르 감독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좀 몸이 100%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주중 경기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린델로프의 몸 상태를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튜양제브가 사실 파리 전에 굉장히 속도를 보여주면서 역할을 했잖아. 되게 기대를 많이 받았죠. 그렇지. 근데 이 경기 보니까 아우 긴장을 너무 많이 하더라. 긴장했어요. 판단력이 좋지 않아. 네. 마탱이 갔어. 그쵸. 초반에 이제 멘탈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티앙제브는 페인이긴 하지만 솔샤르 입장에선 적절한 변호의 여지는 그래도 있긴 하다. 하지만 마시아가 마티치의 기용에 있어서는 분명 좀 좋지 않은 부분을 솔샤르에게서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결국 얘기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교체술로 귀결이 됩니다. 예. 교체술 타이밍을 보면 66분에 그린우드 대신 카바니를 넣었고요. 이건 인정이야. 네. 근데 물론 그린우드 말고 마샤를 뺐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팬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교체가 82분에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너무 늦어요. 왜 이게 내가 아까 이것도 역시 후토크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계할 때. 모든 선수를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5분 남기고 3분 남기고 들어가도 뭘 해요. 왜냐면 본인 솔직히 말해 솔직히 존나 잘했던 선수야. 정말 대단히 잘했던 선수입니다. 지금 맨유에 있는 포워드 중에서 카바니 정도를 제외하면 커리어로 봤을 때 솔샤르보다 좋은 선수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자기 미친 선수.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 사실 카바니도 안 좋죠. 왜냐면 솔샤르는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위너고. 그렇지. 근데 이론의 이제 업적이 있는데. 쭉 커리어로 봤을 때 카바니도 워낙에 대단한 업적을 가진 선수니까 그렇죠, 누가 우위라고 보기 힘든다고 봐. 이거 제외해 난다고 네, 봤을 그렇죠, 때 그렇죠. 나머지는 본인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그냥 봤을 때요. 나는 개인적으로 교체를 딱 주면 그래도
20에서 25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70분 정도. 미니멈이 70분이야. 그 이후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막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선수의 어떤 활약을 바란다면 난 70분에는 교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게 딱 보면 지금 루크쇼 들어갔고 반더비크가 들어갔죠. 그쵸. 82분에. 네. 저는 쇼는 그렇다고 치는데 저는 이 늦은 타이밍에 교체 들어가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건 저는 베테랑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왜냐면 뭐 젊은 선수들 할 수 있겠죠. 근데 카바니 보세요. 언제였냐 그 경기 뭐였지? 사우스햄튼전. 소튼전. 오히려 서브 들어가서 팍팍팍 해줬지. 그렇죠. 왜냐면 카바니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은 네. 선수 아니야. 근데 이제 약간 신인급이나 조금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얼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왜냐면 이게 막상 경기장에 투입이 되면 웜업을 통해서 몸 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호흡이 올라오는 다르지. 시간이 또 걸리고 다르지. 하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은 능력치 좋은 선수를 교체하면 곧바로 적응이 되죠. 그렇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저는 이 맥락에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게 결국 이 문제로 귀결이 돼요. 솔샤르는 백업 자원을 믿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백업 자원들이 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늦은 교체 시간 결국은 한 10분 정도만 제한되게 기회를 받으니까 감각이 올라오려는 차이나의 경기가 끝나버려요. 이 문제도 있지만 또 컵대회와 같은 대체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경기에서도 그동안의 맨유는 너무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그 경기에서 2대0, 3대0 만들어놨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60분 대나 70분 대 안 빼주고 85분 넘어서 빼주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맞아요. 매 경기 그리고 시즌이 누적될 때마다 백업이나 1.5군 역할이 되어야 될 선수들이 너무 출전 시간을 적게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선수들도 계속 뛰면서 감각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 있고 본인의 폼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짧은 시간을 부여받아도 활약을 하는 건데 소샤르 감독은 너무 백업 자원들의 출전 시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리가 좀 서툴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와포드전 같은 FA컵 때 이 선수들이 대거 로테이션 받아서 나왔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그동안 뛴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 감각은 떨어져 있고 선발로 갑자기 기회를 받으니까 당황하는 기색이 누가 봐도 보여요. 합도 안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용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FM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감각 같은 거 계속 출전 안 시켜주면 감각 떨어지잖아요. FM. 저 이제 내 10년. 네, 내가 주운 10년. 내 다시 말고 내 아니요. 10년. 내 10년. 내 10년이 더 웃겨. 내 10년. 내 10보다. 알고 내 10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만 보더라도 솔샤르 감독의 백업 자원의 출전 시간 안배, 감각에 대한 안배는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 교체술의 문제에 있어서 꼭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는 맨유가 과연 이 위기가 잠시인가 아니면 진짜 위기인가? 예, 이걸 봐야죠. 진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저도 그런데 시기상조가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게 그렇죠. 충분히 뇌관이 돼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음 경기가 아스날전입니다.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소트는 어려울 거고 맨유는 이길 것이다. 저는 그게 이제 되게 전술적인 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아스날이 두 경기에서 챙길 수 있는 승점이 3점이라고 봤어요. 근데 소트는 이겼잖아. 난 그러면 맨유전의 흐름이 안 좋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맨유가 이번에 졌지. 맨유는 정신 차리고 나올 겁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저는 이 경기는 맨유가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커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전술적이라는 것보다 그냥 결국엔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중계 중에도 얘기했어. 만약에 소튼전을 잡으면 나는 맨유전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그러더라고. 바꿨군요. 진짜 보면서 얘기. 내가 소튼한테 먼저 먹혔을 때 얘기했어. 만약에 이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의 승점을 거두면 그거는 아스날한테는 오히려 맨유전이 안 좋을 수 있다. 승점 2 경기에서 난 승점 6점을 가져올 수 없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나는 다음 경기에서는 맨유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데 근데 그때 보이비를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이비 때문이다. 이미 각을 재고 계시네요. 왜냐면 나는 소튼전 승리로 인해서 억제기가 아니었다는 게 이제 판명이 났거든. 네. 그리고 심지어 잘했어 아스날. 그리고 중계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를 가져간다면 맨유전이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맨유는 이 경기에서 졌네. 그럼 그 다음 경기의 흐름에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보이비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가족이 아니고 남이니까 남 탓할 수도 있죠. 네. 보이비는 가족이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혈연 관계인가요? 예. 군어의 혈연. 군어 혈연이요? 그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DM 부탁드립니다. 깝치지 말라고. 네. 네. 어쨌거나. 네. 예. 저도 이제 맨유가 위기라고까지 아직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라인업에서 린델로프 돌아오고 3선에 다시 프레드와 맥토미니 조합을 불러들이고 포그바가 그 윗선으로 기록되고 카바니가 원톱으로만 출전하면 그럼 다시 좋아질 거예요. 네, 다시 좋아질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 라인업으로 아스날전에 나오지? 그러면 오늘 보여줬던 셰필드랑 경기랑 판이하게 다른 경기가 나올 거라고 네. 봐요. 맞아요. 네. 근데
근데 저는 이 영상 주제를 준비하면서 솔샤르에 대한 비판 소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가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잡았는데 만약에 린들로프의 허리 쪽 문제가 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솔샤르가 계속 중요할 때 마티치를 또 포그바와 같이 삼선에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마시알과 최근 영향력이 떨어져 있는 그린우드가 계속 선발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솔샤르 감독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선수 기용에 대한 아니면 교체에 대한 문제점을 반복하게 되면 이 패배가 잠시의 패배가 아닌 정말 위기의 징조일 수도 있다. 이 점은 경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솔샤르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남은 리그 일정을 소화해 나가는지 이번 시즌에 우승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리그 운영을 하는 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잘 운영이 나간다면 다음 시즌의 전망을 좋게 볼 수 있는데 영 운영에 해서 좀 안 좋아서 참 티켓은 땄지만 사람들한테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시즌도 맨유 팬들은 좀 불안감을 가지고 볼 것이다. 맞습니다. 네.